입지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대한민국에 거듭날 정도로. 그럼요. 저는 네.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서초구의 부초는 방배지 반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아, 그럼. 네. 대치에 계시던 분들이 반부를 많이 넘어오시더라고요. 글쎄요. 네, 지금부터는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재건축 진행 상황이 어떠한 단계까지 와 있는지 예. 이 부분을 먼저 신마포부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일단은 뭐 조합 설립 인가는 난 거고 났고. 지금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변경이죠? 그래서 제가 조합 그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네. 화요일 날인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뭐 어떤 거를 변경 신청이 들어가냐.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조합원이 아니면 얘기를 못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조합원이 아니시군요. 조합원이. 아니, 조합원이 아니신 이유가 혹시 아, 좀- 사채를 네. 좀 저렴할 때 옛날 가격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옛날 가격에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하자면 들어가기 힘든. 그렇군요. 음마아파트의 지금 추진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음마 아파트는 아직 뭐 조합도 설립되기 전 단계이고요. 네. 아직 정비구역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지정 그게 우선 첫 번째 걸림돌에서 그 잡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음마아파트가 20년 동안 지금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서울시하고 아직까지도 협의가 잘 안 되었던 가장 서울시와의 어떤 부분이 협의가 좀 어렵습니까? 예전에는 뭐 49층, 뭐 35층을 49층으로 하는 것도 있었지만 네. 뭐 지금 여태까지 제일 중요한 거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시기에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도움을 예. 안 주고 있다. 예, 그렇게 많이 느끼고 계시고 요번에 이제 새로운 오세훈 시장님에 대한 네. 기대감도 좀 크고요. 신바포 4차의 경우에도 약간의 걸림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로 그 뉴코아 상가가 육화상가. 예, 그게 원래 그 단지 내 상가였었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사차하고 토지가 한 필지로 묶여 있었어요. 음. 그래서 재건축을 하려면 이제 토지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조합에서 이제 그 소유주들 상대로 해서 토지 분할 소송까지도 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시간도 더 많이 오래 걸리고 그때 일몰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그 상가 소유주라고 협의를 해서 동의 얻어서 그냥 조합 설립하는 걸로 그게 협의가 됐어요. 그랬군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일단락 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수영장 부지였는데 수영장 부지. 예, 그게 원래는 주민들 복지 시설로 원래 있었던 건데 네. 그게 이제 민간에 매각되면서 소유주들이 여러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소유주들이니까 이제 본인들도 이제 재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었었는데 그게 네. 조합원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계속 질질 끌다가 네. 그것도 이제 그 일반 건축물을 구분 소유권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 정관을 새로 신설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수영장 부지 소유주들도 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그러면 그 수영장 부지도 막 거래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거래가 될 수는 있어요. 그 전에도 거래가 된 건들이 제가 알기로 몇 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사실 그게 종부세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냥 저걸로 그 지분만 있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요새 재건축 규제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예. 음마아파트에는 어떤 규제가 지금 적용되고 있죠? 네,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정한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고선 거래를 하는 건데요. 일단 허가 조건으로는 첫 번째가 실거주, 실거주. 네, 두 번째가 사실은 무주택자여야 돼요. 사실상 무주택자여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1주택자일 경우에는 이제 주택을 매도하고 살겠다는 계획서나 아니면은 저는 다주택자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들인 적은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이쪽 지역으로 이사 와야 되는 명백한 사유와 네. 뭐 기존 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조건을 대해서 또 이렇게 명시를 하면 실제로 그러면 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줄 때는 예, 다주택자에게는 약간 다른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 예, 원칙적으로는 잘 안 해줍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해주고요. 그러니까 실제 반려된 사례가 있습니까?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기보다는 접수 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구청 담당자가. 예. 그래가지고 다주택자들은 허가받기가 쉽지는 않지만 뭐 이쪽으로 와야 되는 명백한 사유 그리고 기존 주택을 팔 수 없는 사유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만들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토지거래 허가제 신청할 때 반성문을 적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반성문이라기보다 논술 잘하시는 분이 잘하실 것 같아요. 논술을 잘해야 된다. 예, 예. 역시 대치동. 네. 신마포 4차는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일단 매매를 하려면 일단 조합 설립이 된 상태라서 일반 아파트처럼 매매가 안 되고 이제 예외 규정들에 적용되는 세대들밖에는 안 돼요. 뭐 10년 보유, 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인 매물이다거나 이런 그거에 사정이 있는 분들만 팔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매할 수 있는 매물이 많이 못 나올 그쵸. 수밖에 없는. 네,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제 대치동 음마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인해서 실입주자만 살아. 예. 그리고 신마포 4차는 조합원칙이 양도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아무나 팔 수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매도인은 약간 옥죄고 그렇죠. 매수인 분들은 좀 이렇게 괴롭히고. 뭐 거의 그런 그 매도인 분들도 사실 전월세가 들어있는 집은 아예 팔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실거주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가 들어있는 집들은 그 동의서를 첨부해야 돼요. 세입자, 임차인의 동의서가. 어떤 동의서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퇴거하겠다는. 언제까지 퇴거하겠다는. 예, 동의서. 그렇군요. 우리 재건축 아파트 살 때 정말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꼭 이거를 좀 뭐 체크해 보셔라. 이렇게 좀 주실 팁이 있으십니까? 일단 재건축 아파트를 살 때는 네. 일단 그거죠. 제일 먼저 조합원주의 승계되는지 그게 조합원주의 승계되는지. 가장 그러니까 전에 네. 한 번도 이게 몇 년 전 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조합 이게 뭐가 좀 승계가 잘 안 돼가지고 한번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걸 제가 들은 적이 한 번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주의 승계가 되는 물건인지 그걸 확실히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네. 아까도 우리 예외적으로 팔 수 있는 게 1주택자, 네. 10년 보유, 5년 거주자만 네. 이 팔 수 있고 네. 그 물건을 사야지만 분양 자격이 온전히 나오는데 그 매도자가 그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그거 되죠? 서류 관련 서류들을 초본부터 해가지고 그걸 다 가져오게 해요. 다 가져오게 네, 한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적습니까 혹시? 그렇죠. 이게 만약에 안 될 안 경우에는 될 이 경우에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무효로 하고. 네, 해야죠. 참 머리가 아프네요 이게 규제가 많다 보니까. 예. 이 재건축 아파트에도 로얄 동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뭐 로얄 동이라는 것보다 네.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쪽 동과 뒤쪽 동이 가는 초등학교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선호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쪽 동은 이제 우리 뭐 지하철역 쪽으로 붙은 예, 정도? 맞습니다. 초등학교가 어디로 배정되죠? 예, 대곡초등학교 대곡초로. 예. 뒤쪽은 어떻게? 대현초로 있는데요. 대현초가 조금 더 멀거든요. 그 약간은 거리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실제로 공부를 하거나 막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입니까? 아니, 대치동에서는 솔직히 네. 학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학교의 레벨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거리가 저학년 애들의 거리가 조금 부담이 돼서 앞쪽을 선호하는 거고요. 신마포 4차는 특히 선호하는 동이 있습니까? 33평 중에 206동하고 207동을 206동과 7동. 예, 그게 이제 단지 안쪽에 있어서 네. 아무래도 좀 조용하고 한적하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 지분이 35평이랑 같으니까 많이들 선호들 하세요. 그럼 로얄동 봤다면 이제 우리 로얄층도 있잖아요. 이 재건축도 층이 그럼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던데 로얄층과 로얄층이 아닌 이 매물의 가격 차이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까? 보통 실제로 거래된 거 보면은 네. 한 1억에서 2억 정도 차이가 1, 나는 2억 거예요. 정도. 아주 많은 차이는 네, 아니네요. 네, 그렇죠. 음마 아파트는 예, 비슷합니다.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로얄층과 저층의 공시가만 한 8천 정도 차이 나거든요. 공시가만요. 예. 실제 거래는 뭐 1억에서 2억 전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시가가 1억 정도, 8천 예, 8천 정도면 정도. 큰 차이가 나네요. 예. 그래요. 근데 매물은 좀 있습니까? 매물이 많은 편은 아니고요. 네네. 뭐 만들어가면서 한두 개씩은 만들어가면서. 한두 개씩 할 수는 있습니다. 신마포 4차는 현재 지금 매물이 있습니까? 매물이 한 두세 개 정도. 두세 개. 비싸겠네요. 지분이 15.5평인 게 27억 정도에 나와 있는 게 있고 지분 16.2평인 게 30억. 30억. 예, 35평도 30억에 하나 나와 있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뭐 금매가 네. 많이 나오진 않네요. 그렇죠. 금매라는 개념이 없어진 지 좀 됐어요. 그렇습니까? 예. 다른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건데 올 초에 급매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5월
말까지 뭐 잔금을 하면 좀 싸게 팔겠다. 네. 이런 급매물이 많이는 아니지만 예. 하나둘씩 나오던데 신마포 4차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급매물이 많지는 않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층이 25억에 팔린 게 급매였었어요. 예. 원래는 이게 층이 저층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진 않았었는데 거기도 좀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였고 주변에 이거 4차 아니고 다른 아파트들도 보면은 그냥 뭐 이제 5월 말 잔금 조건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다른 거를 사실 게 있어서 그거를 잡아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좀 싸게 내놓는 거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한두 개 있었죠. 그러면 그게 전세를 놓는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죠? 지금 현재는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30평대 기준으로 9억에서 한 11억 뭐 수리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해요. 그렇군요. 음마 아파트는 어떻게 5월 말 잔금 조건의 급매물 거래가 좀 최근에 좀 있었습니까? 5월 말 잔금 조건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종부세 부담을 그쵸. 느끼시는 분들일 그쵸.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물건은 별로 거의 없었어요. 없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이라고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해당이 될 텐데 요새 추세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가자잖아요. 그러니까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정도 되면 똘똘한 한 채에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대치동보다 더 똘똘한 한 채가 예를 들어서 반포의 신축이나 압구정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한다면 종부세 정도는 다 내실 만한 여력이 되시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매물들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은 막 5월 말 잔금 조건의 급매물이 막 나오고 있다. 이 두 지역은 예. 생각보다 뭐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예. 많이 나오진 않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스컴에서 그런 물건들이 많다는데 그러니까요. 혹시 맞아요. 있냐? 근데 실제로 보면 시장에는 그런 매물 자체가 맞습니다. 없거든요. 이거 좀 충격적이네요. 예, 그런 문의는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매물은 없었고요. 그리고 더욱더 그런 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매물이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현장의 지금 동태와 우리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랑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치동 음마 아파트의 어떤 숨겨진 정보가 있나요? 대치동 학부모들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학원 정보라든지 그들만의 그 학원에서 어떤 형성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거기에 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대치동 좀 더 유별나게 그러니까 아이의 성적이 부모님의 서열을 매겨지는 뭐 이런 동네다 보니 그렇습니까? 예. 그 실제로 뭐 돼지 엄마? 예. 이분들의 어떤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돼지 엄마의 파워라기보다는 1등 하는 아이가 다니는 학원을 같이 다니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1등 하는 애만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게 걔가 이 학원 별로야? 아니면 여기 선생님 잘 못 가르쳐? 이러면 딴 데로 옮기면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거든요. 다른 엄마들도 그렇고. 그 정도예요? 예. 근데 그런 친구들은 원래 사실 강사분들이 돈을 안 받고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많이 그랬습니다. 저희 때도 협찬이 들어오는 예, 건데. 저희 때도 협찬이 많이 왔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까? 그럼요. 그럼 저희 때도 뭐 진짜 전교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은 협찬으로 그냥 학원 다녔던 무상으로? 친구들은 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도 내가 기자에 뒀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 강사가 뭐 어떤 네. 이름을 많이 날릴 경우에 어떤 애 한 명 정도 해가지고는 그렇게 스타 강사라고 인정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림피아에서 5번 정도, 5명 정도는 수상을 시켜야지 얘가 스타 강사가 되는 거지. 그렇군요. 한두 번은 걔가 잘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아닌. 5번이나 이걸 입증해야 됩니까? 네,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걸 계속 학원 강사도 나름대로의 스펙을 쌓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저희 고객들 중에서 야. 그러니까 학원비를요 심하게 월 2억 쓰시는 분 봤어요. 학원비를 교육 학원비를 교육비로 월 2억을 쓰시는 분을 봤습니다. 우리 대표님 표정이 굳어가시는데. 그러니까 연 2억이 아니고 연 2억도 센데. 월 2억 원을. 네, 그 정도 뭘 쓰시는. 하는데 뭘 이어? 제가 보고 싶은 건데. 그건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 이게 참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대표님 또 얘기 듣다 보니까 대치동의 위력, 저력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좀 느낄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월 2억을 학원비를 내는데 아파트가 몇 억 오르는 게 뭐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반대로 돌려서 생각을 우리 해보시면. 시청자님들도 이 아파트 값이 좀 중요하신 분들이 좀 많이 예, 보고 계시다 많죠. 보니까. 대치동 함부로 들어가서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좀. 아니 뭐 대치동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계시다? 예. 반포에 혹시 그런 분 계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월 2억 원의 사교육비를 쓰면? 그렇게까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 물론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아직 들어본 적이 네. 없다.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드라마 스카이캐슬과 대치동의 교육의 어떤 접점고리가 아예 없진 않다. 유사한 게 많다. 유사한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거기에 많습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과장돼 그러니까 교육 이외에 다른 강남을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대치동의 진면목을 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 정도입니까? 예. 우리 대표님께서 넉넉히 듣고 계신데. 근데 그게 여기도 학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많이들 들어오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이를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대치보다는 여기를 좀 선을 하시고 그렇구나. 정말 공부만 생각하시고 아이들 그 공부에 그 제일 첫 번째로 두시는 분들은 대치를 선택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지역과 쟁쟁한데 말입니다. 예. 재건축이 언젠가 이제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새 아파트가 들었을 텐데, 자, 상상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예. 새 아파트가 입주했습니다. 네. 33평 시세. 예. 얼마까지 보십니까? 되게 난해한 질문인데, 네, 난해한 되게 왜 그러냐면 언제 입주할지를 그쵸. 모르거든요. 그쵸. 네, 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한 거는 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뭐 타워팰리스가 1등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도곡렉스도 한번 했었고, 얼마 전까지 삼성동 아이파크가 1등을 하다가 네. 지금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1등을 하지 않습니까? 음마가 재건축이 되면 대한민국 1등 할 거라는 거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신마포 4차 입주한다면 33평 얼마나 갈까요? 일단 뭐 저도 뭐 그냥 그 어바웃으로? 단정지어서 할 수는 없겠는데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그냥 신반포 4차만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주변에 이제 한강변 라인에 한강변 주공이 들어가고 지금 아리팍이 들어가 있고 원벨리 들어가고 한시 2차 재건축되고 한강변 라인이 정리가 돼요. 뭐가 많네요. 예. 그래서 그쪽에 한강변 라인은 뭐 그게 뭐 말씀하셨듯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평당 2억 이상은 갈 거라고 봐요. 평당 2억 예. 사면은 33평이면은 지금도 아리팍은 한강변 라인은 거의 40억 가까이 불러요. 지금도. 그러면 먼 훗날 이게 입주한다면 33평이 무려 60억. 입에 담기도 좀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다. 네. 그 이렇게-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4차 같은 경우는 입지가 워낙에 좋은 거라서 네. 주변 것들이 당연 뭐 1억 5천 이상은 가지 않을까. 그 음마 아파트보다 좀 더 비쌀 것이다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같이 입주를 하더라도? 그렇죠. 음마 아파트가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가져온다. 그럼요. 신반포 4차 예. 급은 이길 수 있다. 신반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과연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듭니다. 네. 약간 신반포가 그럼 여기는 지금 2억이면 60억인데 이게 그럼 제가- 음마 아파트는 얼마가 간다는 제가 얼마라고 말 표현하긴 굉장히 그 어렵지만, 정도다. 얼마나 어렵지만 예.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할 때 뭐 제 유튜브에서 보시면 저는 네. 그것 때문에 욕도 되게 많이 먹었는데, 예. 그러니까 15년 후에, 20년 후에 되고 나면 전 평당 5억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당 5억 15년 정도 후를. 그래서 150억이 간다고 이러면서 30평대 150. 예. 이러면서 이런 욕도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저는 뭐 그렇죠. 이건 개인적인 생각과 생각하고 이게 의견이니까요. 언제 그 기간을 정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야. 그러니까 금액을 지금 5억이라는 거는 5억이 아닌 그냥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추상적 의미. 그 정도 급으로 간다. 그러니까 추상적 진짜 150억이 간다기보다는 다음에 그 되면 한번 다시 마음이 불러주세요. 지금 마음이 동안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구독자분들이 회사에서 지금 들썩들썩 걸리시거든요 지금. 다른 데 그렇게까지나 보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1등을 놓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1등을 잡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오늘 이제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 대치동에 대해서 모르는 제가 또 알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근데 제가 또 한마디 하고 싶은 네. 거는 혹시 네.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반포에는 네. 계집이라도 살 수 있으면 사라는 말이 있어요. 계집이라도 살 수 있으면 살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작은 평수라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만큼 확실한 지역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반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야가 좀 열리는 것 같고요. 네. 뭐 반포뿐만 아니고 대치동, 강남 어느 지역이라도 지금 뭐 계집 아니라 그거보다 작은 거라도 다 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서울의 웬만한 입지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오늘 두 아파트 다뤄봤는데, 신반포 4차와 대치동 음마 아파트에 대한 조금 빠진 팁을 댓글로 적어주시는 분들 중에서 공감이 제일 많으신 분께는 우리가 소정의 이벤트 상품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유튜브 부자병법 우아소. 오늘은 2021년 주목할 재건축 아파트는 어디일까라는 주제로 신반포 4차와 대치동 음마 아파트에서 중개업을 하고 계신 두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최종 승자는 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온 국민 모두가 좋은 집에 사는 그날까지 우리 아파트를 소개하는 우아소의 토크 배틀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그 원래 재건축된다고 하면 예. 원래 있었던 노야층하고 비로야층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 추천 어차피 해갖고 동호수 추천 나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그게 이제 조합에서 어떤 결정을 나누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떤 반포의 어떤 데들은 그냥 같은 층을 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레드페 같은 경우는 3배수까지 줬습니다. 그러니까 1층은 3층, 3층은 9층까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조합원들이 투표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금 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또 감정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네, 또 아무래도 로얄층을 사면 그만큼 내 집 평가를 또 감정가를 잘 받으면 권리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 추첨을 할지는 뭐 조합마다 다 뭐 틀려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로얄층을 사게 되면 그만큼 또 더 이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재건축도 로얄층이 있다라는 지난 영상이 있으니 링크 보이시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